안녕하세요, 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버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냈어요. 잘 어디 가서 잘? 잘은 모르겠고 일단 지냈어요. 저도 지냈어요. 저는 좀 힘든 한 주를 보냈고 회사에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일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원래 좀 이렇게 새로운 일을 맡게 되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진짜 저와 같은 한숨밖에 안 나온다. 일이 많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진짜 캄캄한 분들,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의 책을 골라봤죠.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이 너무 저의 어떤 상태를 다 대변해 주는 것 같죠? 이런 제목 좋아요. 무슨 내용인지 한 번에 딱 왔어. 이 책은 폴란드 작가님들이 쓰신 책이에요. 올가 토카르축이라는 작가님께서 쓰셨고 그 작가님이 무려 201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우리 또 상 좋아하니까. 그리고 맨부커상 같은 해에 그 상을 휩쓰셨던, 물론 이 책으로 받으신 거는 아니지만 소설 중에 방랑자들, 해고의 시간들이라는 소설로 굉장히 유명한 두터운 팬층을 갖고 있는 작가님이고요. 그 작가님이 낸 첫 번째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그림은 요안나 콘세이오라는 폴란드 작가님이 그려주셨고요. 다계절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책은 이지원님이 옮겨주셨어요. 볼로냐 라가치 픽션상을 수상했다고 해요. 2018년에. 그 당시에 한창 유행을 했었다고 해요. 저는 몰랐었는데 친구 선물용으로 그렇게 어른들이 많이 산 책. 어른들의 심금을 탁 울리는 뭔지 제목이. 아실 거예요. 이따가 줄거리를 들으면은. 좀 약간 낡아 보이는데 많이 읽었어요? 제가 사실 새 책이 아니고요. 한 3, 4년 전쯤에 작은 책방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와, 이거는 그래서 제가 권장 연령 말씀 안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용 책이 아니고 김문희 피셜, 문희 피셜 만 29세 만 27세 정도 이상에서 나 진짜 무슨 정신으로 사는 거지? 나 요새 뭐 하지? 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사회에서 시간을 보내보셨어야 된다. 그런 책이에요. 한 남자가 일단은 첫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남자 등장을 이미 해요. 벌써 영혼 없어. 그 퇴근 후에 앉아있는 맞아. 내 모습 같은 느낌 바로 왔어. 굉장히 복잡한 식당에 앉아는 있는데 멍한 얼굴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글씨가 써져 있는 것도 보면 모는 종이처럼 되어 있어요. 네. 되게 뭔가 밋밋하다, 재미없다, 네. 그런 느낌을 처음에 주더라고요. 이 남자가 어떤 남자냐?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빨리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멍하니 있는 남자가 보여지고 뭐 이미 영혼을 잃어버린 지는 오래됐고 그런데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 잘 먹었고 운전도 했고 일도 잘했고 그냥 여기서 표현하기로는 이따금씩 기분이 뭔가 평평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것 빼고는 가끔 테니스도 치고 꽤 괜찮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조금씩 그 증상이 심해졌나 봐요. 출장에 간 호텔에서 눈을 떴는데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가끔 저희도 이런 질문할 때가 있죠. 나는 누구? 여긴 누구지? 어디? 진짜 딱 그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심지어 내 이름이 뭐지? 여권을 찾아가지고 내 이름이 얀이었구나 하는 걸 이 남자가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결국에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요. 그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주시는 게, 의사는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 본다면 세상은 땀 흘리고 지치고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로, 그리고 그들을 놓친 영혼들로 가득 차 보일 거예요. 영혼은 주인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큰 혼란이 벌어져요. 영혼은 머리를 잃고 사람은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영혼들은 그래도 자기가 주인을 잃었다는 걸 알지만 사람들은 보통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렇게 진단이 내려지고, 그래서 이 남자가 충격을 받죠. 선생님, 제가 그럼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말이냐?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 했더니 본인만의 어떤 한 공간을 찾아서 거기에 가만히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영혼이 내 속도를 따라서 올 수 있을 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영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혼이 나를 찾아서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게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릴 다른 약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제가 첫 장면 보여드렸을 때 생각보다 글이 좀 많다고 생각하셨죠? 네. 이 내용이 다예요. 그리고 나서 글이 조금씩 있긴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거의 그림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의사 선생님의 솔루션대로 변두리에 집을 마련을 해서 거기서 우두커니 앉아서 영혼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가 여기는 거의 그림밖에 없어요. 글이 없어요. 어떤 장에서 갑자기 아이의 존재가 나오는데 근데 보시면 알 거예요. 아, 이거를 영혼으로 묘사를 해놓은 거구나. 이때까지 그림이 다 흑백에 가까운 한 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처음으로 아이가 만지고 있는 아이스크림이 컬러가 있어요. 여기부터 컬러가 있었구나. 핑크색으로 여기만 컬러가 아주 미세하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아이의 모습이 한쪽에 비춰지고요. 그 옆에는 영혼을 기다리는 남자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남자의 어린 시절일까? 이 남자가 좋아했던 곳을 얘가 다니고 있는 걸까? 영혼이?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남자는 한 장면 한 장면이 지나갈 때마다 식탁에 놓여있던 화초가 굉장히 커져요. 남자도 머리가 점점 덥수룩해지고요.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구나를 이 그림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의사 선생님의 솔루션대로 가만히 영혼을 기다리는 남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가까워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요. 네, 점점 컬러감이 생기고 있어요. 살짝 보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날 오후에 영혼과 이 남자가 마주칩니다. 근데 저 여기서 또 울컥했잖아요. 어느 포인트에서? 저 아직 못 찾았는데. 왜냐면 이 문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남자 앞에 잃어버린 영혼이 서 있었다. 근데 그 영혼이 지치고 더럽고 할퀴어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면 이 영혼은 이 남자가 있던 자리들을 열심히 돌아서 이 앞에 온 거기 때문에 그게 그 남자가 지나온 삶인 거지. 더럽고 할퀴고 지쳐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둘이 만나서 이제 완전히 색채가 돌아왔어요. 색깔이 돌아왔고 이 남자는 웃으면서 자신의 영혼으로 묘사된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고 손에는 무성해진 이 화초를 들고 있죠. 영혼도 웃으면서 드디어 지친 모습이 아니라 웃으면서 이 남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요. 그리고 또 마지막 장면에 뭐라고 묘사가 되냐면 이 남자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영혼이 쫓아올 수 없는 속도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시계 그리고 트렁크를 땅에 묻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바쁘게 살던 시기에 가장 중요했던 물건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늘 시계랑 출장을 갔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늘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시계 그런 것을 버렸다.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꽃을 맺는 식물이 자라났다 하면서 이 책이 끝이 나요. 포인트를 조금 꼽자면 영혼의 모습이 아이로 묘사가 돼 있고 그 남자의 식탁 위에 식물이 화초가 놓여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화초는 제라늄이래요. 이 두 가지 아이디어가 다 그림 작가님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왜 아이로 묘사했을까? 영혼을 자신의 어떤 진짜 내면의 어떤 모습 이런 것이 아이로 묘사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제 친구 중에 혹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 나이쯤에서 영혼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 사람이 껍데기가 자라는 속도를 못 따라오고 어딘가에서 멈춰버린 그래. 영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했고. 그리고 이 남자가 계속 이렇게 제라늄을 들면서 제라늄이 점점 커지거든요. 근데 그 그림 작가님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이 제라늄이라는 식물이 자기가 이렇게 물을 주고 가꾸면서 보니까 정성을 들인 만큼 잘 자라고 꽃도 풍성하게 피더라. 맞아요. 우리의 영혼이랑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가꾸고 내면도 돌아보고 물도 주고 막 햇빛도 씌워주고 이럴수록 잘 자라는 그런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넣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또 해외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단어를 발견했어요. Reconnect. 나와 다시 연결되는 이야기. 저는 사회생활,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한 1, 2년쯤 지나서부터 뭔가 내 안에 어딘가 깊숙한 어디 안에서
되게 불안한데, 우울한데, 슬픈데 이런 감정이 공존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되게 친구들한테 자주 하는데 난 한 2년 차쯤에 사실 은퇴하고 싶었어. 내가 그동안 가족이랑도 가깝게 지냈고 친구들이랑도 가깝게 지냈고 뭐 하루에 오며 가며 식물도 많이 보고 동물도 많이 보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회사 생활하면서 그 시간이 확 줄어든 거야. 내가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러면서 그런 연결고리들이 툭툭 끊어지고 이제 어디까지 가면 위험해지냐? 내가 나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이러면 영혼 이제 잃어버린 거지.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 찾아가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데 어떡하죠?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이런 진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보설 씨는 어때요? 일하면서 좀 자기만의 시간, 휴식 이런 거 중요한 사람인가요? 저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매일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 소모가 큰 그죠. 편이어서 맞아요. 저는 그냥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한 30분 정도는 가만히 오로지 이 공간에서 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그 시간을 좀 좋아하고 항상 필요해요, 그게. 근데 저는 성격이 또 일터에서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으면 내일에 하고 탁 버리고 와서 딱 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 고민거리 집까지 들고 와서 끙끙거리고 내일 어떻게 하다가 그걸 잠자리에서도 막 악몽을 꿔. 이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그날 밤 꿈에 바로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었거든요. 맞아.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딱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날 밤 꿈에 여지없이 똑같은 일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꿈에서 그렇게 편집을 해요. 요즘. 내가 꿈에서 그렇게 후회를 한다? 영혼차는 치밀하고 이거. 촬영을 왜 이렇게 했지? 막 이러면서 꿈에서 그렇게 후회를 해요. 막. 안 돼요. 자, 저를 포함해서 의식적으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쉬어주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시계 버리잖아요. 굉장히 상징적으로. 네네. 시계 버리고 트렁크 버리고 그래야 거기서 뭐가 샘솟는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을 내가 갖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진짜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직장에 가면 나를 지킬 수 있을 만큼만 일해. 아, 맞아요. 팀장님께 좀 죄송하지만 내가 좀 나의 영혼을 잃어버릴 것 같은 수준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정리해달라고 좀 용기 있게 요청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맞아요. 내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보다는 회사 입장에서도 내가 살아남은 채로 일을 하는 게 낫잖아요. 번아웃 돼가지고 저 내일부터 못 나갈게요 하는 것보다는 이제 나만의 방법을 맞아요. 찾아 나가는 거죠. 살려고 우리 살려고. 제가 또 핀란드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아, 네. 이거 올해도 선정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핀란드. 왜 행복하냐? 나 또 이거 보고 충격받았잖아요. 핀란드는 법으로 커피 브레이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아니고? 점심시간 아니에요. 4시간 일하면 무조건 1회 커피 브레이크. 커피 타임인 거죠. 그리고 6시간 이상 일하면 2번 보장해야 되고 어기면 불법이야. 그러니까 뭐 커피 브레이크 갖고 싶어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쉬거나 아니면 놀거나 이런 시간들에 대해서 되게 사치스러운 시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일 말고 그냥 노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의료 아니야 이거는? 그게 약간 나한테는 진짜 생명줄 같은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그나마 1년에 뭐 한 15일 정도 보장이 되니까. 연차가 있으니까. 연차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 프리랜서 분들 아니면 집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구분이 사실 없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더 오히려 묘하게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영혼을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모르게. 상태로 진짜로 그러니까 커피 휴식, 연차 중요하다. 좀 챙겨서 쉬자. 일처럼. 일처럼 진짜 챙겨서 쉬자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지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 책을 사서 책장에 꽂아 놓으면 가끔씩 책 제목이 또 굉장히 직관적이야. 내가 오늘 하루 영혼 잃어버렸나, 멘탈 잃어버렸나, 안 잃어버렸나 진단할 수 있어. 책 제목만 봐도. 그러니까 책장 앞에 지나가면서 이 책이 눈에 안 들어온다. 이럴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그치? 근데 태평성대지. 그러면. 지나가다가 눈에 탁 걸리는 거야. 마음에 이 제목이 크게 막 확 이렇게
들어온다. 이러면은 이제 나는 조금 스스로를 돌아볼 그쵸. 필요가 있다. 약간 노란등이 켜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퍼스널 진단 너무 정도로,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집에 한 권씩 구비해 두시는 네네.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영혼은 내가 사람을 잃어버린 걸 아는데 사람은 영혼을 잃어버린 걸 모르고 그냥 산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 저는 이번 주도 그랬고 저의 너무 힘든 한 주를 조금 버티게 해줄 수 있었던 나 일 이렇게 못한다. 나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런 어떤 내 삶에 조금이라도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도와준 책. 그래서 그렇게 친구들 선물용으로 많이 팔렸구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삶에 그러니까 네. 쉼표를 두자. 네. 이런 진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꼭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직장인이어서 직장인 분들한테는 진짜 꼭 해주고 싶고 그게 아닌 진짜 다른 어떤 일들로도 이런 태풍 쓰나미 속에서 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가만히 쉬자. 우리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조금 나아지더라. 너무 캄캄하진 않더라. 약간 컬러가 조금씩 살아나더라. 그런 이야기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책으로 강력 추천하면서 멘탈이 너무 탈탈 털리신 모든 분들에게 이 책 강력 추천하면서 저희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푹 쉬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래요. 안녕. 안녕.